돈을 버시는 분들은 다들 관심이 있어 하시는 영역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이 잘 되시거나 이 사업에 대한 수익이 났었을 경우에 어디에 재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들어보시면 아주 좋은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봉기입니다. 오늘은 사옥 매입, 그리고 꼬마 빌딩, 공장 매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조치범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코리아경영자문의 조치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사옥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오늘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관심이 많이 있으신 사옥이나 건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 외관 변경을 통해서 성공한 사옥 투자 사례에 대해서 좀 한 가지를 예를 들면서 네. 그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공유해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셨습니다. 외관 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리모델링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적률이라는 것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이나 구조 개선을 통해서 아니면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건물 자체의 용도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뜯어 고치고 그리고 자산 가치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한데요. 자산 가치 증식.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일단 뭐 돈을 버시는 분들은 다들 관심이 있어 하시는 영역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이 잘 되시거나 이 사업에 대한 수익이 났었을 경우에 어디에 재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들어보시면 아주 좋은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화면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일단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건물은요,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건물이고요. 보시다시피 현재 전체가 다 통유리로 되어 있는 지하 1층서부터 지상 4층으로 구조되어 있는 총 5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건물 지금 최근에 제가 탁상 감정을 좀 진행을 해봤거든요. 건물가액 자체가 110억 정도 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은행 대출 감정 기준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매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38억에 매입을 할 당시의 건물 모습을 일단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상 1층, 지상 3층 총 3층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 빌라였습니다. 검은색이고 통유리로 바뀌어 있으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아예 제가 말씀드렸던 외관 변경이라고 대수선이라고 하는 영역들은 이렇게 중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골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 뜯어내는 아예 건물의 형태를 신축급으로 다 뜯어내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외관 변경을 하시거나 공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이 명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명도 기간을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매입을 하셨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좀 더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보유를 하시고 난 이후에 명도 비용을 일부를 지급을 하시고 건물을 본격적으로 취득을 하시면서 23년도 1월서부터 총 10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을 걸쳤고요. 공사 비용은 약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자금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을 했고 외관 변경이 지금 현재 상태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을 하면서 10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을 걸치고 난 이후에 작년 10월 달에 준공을 했고요. 작년 10월 달에 준공했을 때 저희가 탁상 감정을 진행을 했더니 약 한 89억에서 90억 정도 사이에서 탁상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1년 만에 약 한 20억 정도의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한 강남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긴 하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지가 상승만 가지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 내용들은 안에서 뜯어보면 몇 가지 기준과 원칙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해요. 궁금하신 거 있지 않으세요? 이거 보면서? 이런 케이스가 좀 자주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이런 케이스들이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건 굉장히 잘된 케이스들을 가지고 나왔겠죠. 잘된 케이스긴 합니다만 잘하면 충분히 이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시면서 갈 수 있는 곳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덜어 있다. 대표님 만약에 건물을 사신다라고 기준을 한다 그러면 어디에 사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등촌 쪽이라서 만약에 건물을 산다고 하면 마포 쪽이 뭐 홍대 그쪽으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포 쪽이나 홍대 쪽을 선택하시는 이유는요? 좀 가깝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땐 유동인구가 좀 그래도 있다. 그 정도 판단인 것 같습니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경기도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서울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고요. 서울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강남으로 가고 싶어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가치 상승 때문이 아닐까요? 가치 상승이 맞죠. 네네.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가 상승 부분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데 대표님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데 등촌동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네네. 등촌동에 사업을 하시려고 사업 목적으로 하시게 되겠죠. 그렇죠. 네.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직접 사용을 할 것인지 둘 다 하고 싶은지 이런 고민들로 많이 상담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시죠. 네, 그렇죠. 지금 보여지는 삼각형이 두 개가 있고요. 네네. 동그라미 원이 하나 있어요. 네네. 자, 보시면 청담, 네. 그다음에 신사, 네. 성수동 네. 요 세 군데가 지금 사실 소위 말하는 핫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여기를 세 점으로 묶어서 이 권역 안에 네. 있는 건물들을 보시거나 또는 여의도, 용산, 망원동 이 세 군데의 점을 가상의 점을 그어서 이 권역 안에 있는 건물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동그라미는 어떤 기준이냐면 강남역 기준으로 네. 3km 반경 안에 있는 건물들을 나는 취득을 하고 싶어.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면상에 있는 트라이앵글을 만들거나 네. 아니면 권역을 정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이제 동그라미를 만드셔서 이 권역 안에 들어가는 지역 내에서 나는 건물을 선택할 거야. 네. 이런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0억의 옆 건물이 나갔는데 이 건물은 100억이래요. 네. 평수도 비슷하고 건물 층수도 비슷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싼 건가요?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 이 구조라든지 한 블록 차이든 옆 건물이든 가격이 아파트처럼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대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네.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네. 나는 법인 사업자를 이용해서 최대한 대출을 받고 싶어요. 네. 그래서 80억에 대한 대출을 받았다고 할게요. 네. 근데 대출 이자는 요즘 어떻죠? 4%대가 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해요. 그러면 3억 2천에 대한 이자가 1년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00억짜리 건물에서 만약에 내가 네. 한 2.5%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네. 1년에 2억 5천 정도의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임대료로 이자가 감당이 안 되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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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는 계속 내가 다른 데서 버는 돈들을 가지고 이자를 계속 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가 상승이에요.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아 나는 2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3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나는 이 지가 상승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매를 하면 네. 그동안에 낸 이자와 그리고 내가 냈던 대출금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 네. 그리고 내 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사실 발생돼야 되는 이자들도 네. 모두 다 포함을 해서 나의 전체적인 수익은 얼마야 네네. 라는 개념으로 가져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계산상으로는 존재를 하긴 하지만 실제 내가 매입은 하는 건 나의 선택이긴 하지만 매도를 하는 상황은 내가 매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 금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거나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매를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이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네. 하고 있던 사업이 좀 약간 좀 밑에 위기가 오거나 이자를 납입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건물을 아주 헐값에 거꾸로 내놔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상권이 확보가 되어 있고 투자 가치가 분명한 지역에 적은 금액으로라도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뭐 80억짜리 건물이 60억에 매매를 하신다. 이 부분을 그냥 이 금액적인 부분들만 현혹돼서 저 건물이 싼 거니까 나는 그냥 50억짜리 건물을 사야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버리시면 잘못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사실 명도 기간 내에 임대료 수익으로 이자 감당이 안 되시는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버시는 돈으로 그 이자를 감당을 하시고 네. 빠르게 명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신축을 하시고 여기를 운영을 하시면서 결국엔 직접 사업을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임대료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 네. 내가 직접 운영해서 그 이자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선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요식업을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서 실제로 여기서 요식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네. 이자 감당을 충분히 하고 계신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가 상승도 됐고, 그럼 내가 이제 원하는 시점에서 매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 대표님이 저한테 좀 인상 깊은 얘기를 해주신 게 있었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누가 이런 건물을 사지? 라고 하는 건물들을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 건물을 보시나요? 이런 건물들을 사셔서 뭘 보시나요? 그 건물의 외형이라든지 그 건물의 임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주변 상권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는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여기 상경을 바꿔서 이 주변의 트렌드를 이런 식으로 바꿔낼 수 있다 그러면 나의 건물을 기준으로 이 주변 전체에 대한 가치가 상승을 할 거야 라는 분명한 기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21년도의 사진으로 보시면 전체가 다 주택들이었어요. 근데 이 건물이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실제 현장에 지금 이런 식으로 대수선 분위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지역을 선택하는 눈이 사실 확실히 그 지역을 아까 이 트라이앵글에 딱 가둬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고 계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결론을 좀 지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지역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네네. 알고 있는 지역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지역을 선택을 하실 때 투자 가치, 지가 상승이 가능한 지역을 최소한 3군데 지점 정도를 묶어서 네. 연결을 시키고 그 권역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각자 포지션에 맞춰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지역 선택이 중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대수선 물건을 찾으셔야 돼요. 누가 봐도 뭐 허름하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수선이 신축보다는 가격이 덜 들어와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네. 주차장이라든지 신축을 했을 때 제한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대출을 최대한 받았을 경우 임대료로 내가 극복할 수 없다 그러면 직접 내 사업을 여기서 진행을 하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이자 영역 내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도 있을 거고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런 부분들 모든 것들을 선택을 하실 때 네.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정도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 실패하실 가능성은 현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대표님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조치범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 또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